이어서 4교시, 4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교시. 자, 4교시는 제가 긴장을 풀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렸고, 특히 마지막 네 번째 문제 작성해놓고 몇 페이지 남았을 때 더욱더 긴장을 풀면 안 되겠다. 시간이 아주 쑥 지나가는 그런 거를 경험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4교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철골공사 접합부에 대하여 다음을 설명하세요 라는 문제인데, 조건 제시를 요새 트렌드가 아예 장문으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1번, 2번 남발링을 해가지고 용적 결합 및 보수 방법, 어떻게 보면 이게 한 문제죠. 고력볼트 증거서 이게 두 문제가 되는데 두 문제를 한 문제 나눴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러니 이 조건을 무시하면 안 되겠다. 이걸 조건 제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를 집중 나열해야 되는데 핵심만 설명드리는데, 2번 대제목에 벌써 결합 및 보수 방법이 나와 있죠. 1교시 영어는 1페이지 약 22줄에 일반적으로 작성을 하고 1.5페이지까지 작성할 수 있으나 일반적 합격자들이 답안 디자인하기 편하고 대제목 아이템 배치하기 편한, 그리고 시간상 효율성을 갖고 있는 1페이지를 택하고 있는데 1.5페이지까지 써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페이지 체크할 때도 한 페이지로 가면 좀 편합니다. 그런데 1페이지 작성하다 보니까 10페이지를 작성했는데 14페이지 중에 4페이지가 남는다. 그건 너무 염려를 안 두셔도 될 겁니다. 내용 위주로 가는 게 좋고. 근데 4페이지가 남을 확률이 많죠. 남으면은 이제 마지막에 한 20분쯤 남았을 때 두 문제가 남아있다고 보면, 두 문제는 내가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한 1.5페이지 작성할 수 있다. 그럴 때는 1.5페이지를 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1.5페이지를 가는 건 상당히 부담을 안고 7, 8, 9, 10번째 문제는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데 부담이 갈 수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속도를 내고 마지막에 딱 시간을 봐서 조절할 수 있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입문에서부터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문제를 계속 제가 지금 반복하는 거죠. 아주 반복하다시피 하고 있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장기 기억 속에 남을 거니까. 이게 습관화돼야 되니까, 체질화되고 습성화되는. 그러면 기본 틀은 된 거다. 그럼 속도가 붙죠. 안 돼 있으면 계속 반복 어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오래 걸린다는 얘기가 지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또 진행하는데, 철골공사 접합부 용적 결합 및 보수 방법에 갖고, 용적 결합에 대한 사항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재도 영어 서술 때 다 나왔던 것들인데, 아주 일반적인 것들인데, 결합, 여기에 내부 결합, 표면 결합, 이렇게 형상 결합, 우리 무슨 설명을 하고 있죠? 이렇게 딱딱 전문화시켜서 중제목, 소제목을 구분을 하니까 전문성이 있어 보인다. 결함도 어떤 사람은 그냥 결함 종류를 쭉 적어버리면 A, B, C로 쭉 나가면 채점자도 이거는 분류가 안 돼 있구나, 전문성이 떨어지구나. 근데 같이 공부를 해놓고 이렇게 간판을 틀리게 여러 내부, 표면, 형상 결합을 구분해놓으면 그 자체가 점수입니다. 이게 대제목, 소제목, 제목 차별화입니다. 자, 차별 하나 해서 벌써 점수 이제 많이 얻었어. 또 내용을 보니까 내부 결함에 이렇게 구분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설계 감사되기, 블로우홀, 용역 분량, 따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랙, 로트 크레이터, 우리는 큰 것만 보면 되는 것들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작성하고, 형상 결함까지 이렇게 전문성 있게, 깊이 있게, 형상은 눈에 볼 수 있는 외부적인 것들이니까 이렇게. 오버헝, 행이 매달리다니까, 헝은 과거형으로 썼죠. 이미 과거에 매달리고 있잖아요. 굳어져가지고 쭉 매달리는 글자가 들어죠. 클립행거, 영화도 보셨을 거예요. 클립행거, 행은 매달리다. 이거는 진행형이 아니죠. 매달린 과거죠. 이미 굳어 있으니까. 언더컷, 언더 아래로 쭉 커트돼 있다. 여기가 결함이죠. 오버랩, 덮어 있어. 반대 개념이 둘 다 결함이다. 이거는 오버랩, 덮여 있고, 이건 또 단면이 결손이 돼 있고, 둘 다 결함이다. 자, 그 다음에 더 전문적으로 각장 부족까지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전문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각장 부족, 용접 다리 부족,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만큼의 덧살이 붙여야 되는데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용접 살이 적게 붙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약하겠죠. 정규한테 다 설명을 했던 것대로 할 거예요. 목 두께, 자, 이거 여기 평균 여기 목 두께보다는 이게는 작게 나왔고 더 나와 있고, 이 잘못됐죠. 자, 그러면 무슨 얘기가 오죠? 덧살이 붙어 있는데 이 살이 붙여서 용접을 어떻게 얘기하면 이제 풀이라고 하면 풀로 붙이는 건데, 쇠풀을 붙이는 건데 풀이 부족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약해지겠죠. 그러니까 라멜라 테어링입니다. 티어링은 눈물이라는 뜻이고 테어링은 찢기다 이런 뜻인데, 라멜라 테어링은 이제 여기가 지금 찢긴 현상, 여기가 90도를 만나는 이 지점에 용접열이 가해졌을 때 응력 불균형이나 용접열
경화되고 용접, 용융색, 용융금속이 들어갔을 때는 아크열에서 확 액체상이 거의 뭐 액상이 돼 있다가 굳을 때는 확 굳어지면 온도차, 또 응력차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찢어져 버리는 그 결국 균열이 되니까 이게 하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또 나중에 수업 때 다 할 것들이고 강의 들을 때 할 것들이죠. 교재도 다 있고요. 보수 방법에 이제 이게 나와 있는데 결국은 이게 처리 대책이 되는 거죠. 처리 대책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머릿속에 대책은 방지 대책, 처리 대책 전문성 있게. 건설 안전은 처리 대책이 무척 중요하죠. 왜 사고가 나면 처리해야죠. 우리도 구조 사고가 나면 보수보강 해야죠. 복구해야죠. 사면이 붕괴가 되었다. 복구해야죠. 흙막이 붕괴됐다. 복구해야죠. 비계 붕괴됐다. 복구해야죠. 모든 게 복구 개념이고 집안 침하 복구, 균열 보수보강, 흙막이 붕괴 언더피닝. 이런 개념을 갖고 있으면 편하다. 그래 결함 종류 다 나와 있죠. 시간 날 때 화면 고정해서 쭉 보셔야 돼요. 이만한 설명이 지금 다 어렵다는 거 아실 거니까요. 그래서 큰 것만 보면 결함의 종류 중에 아까 있던데 이게 언더컷, 오버랩, 아크 스트라이크로 인한 이런 또 보수 방법이 나와 있죠. 다 읽어보셔야 돼요. 다음 고력 볼트의 조임 검사. 유면 철골의 조인트 부위가 중요합니다. 아까 있던 조인트 부위, 철근이음, 골이음, 구조체 이음인데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다 중요한데 특히 철골에서는 하이텐션 볼트라는 고력 볼트 이음 아니면 조인트를 웰딩, 리지드 조인트라고 하는 용접 부위라니까 볼트 하면 용접이죠. 근데 볼트 중에서 고력 볼트가 거의 뭐 현장에 거의 다 사용이 되고 있으니까 출제가 많이 되고 있다.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 용접도 마찬가지. 용접은 결함 원인 및 대책 너무너무 많이 출제됐죠. 건축이나 토목이나 건설 안전이나 같이 묶여 있어요. 기술적인 문제들이 다 같이 돌아다닌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인 검사의 방법 중에 톡 컨트롤법, 또 이게 너트 회전법, 조합법 같이 조합한 또 전단력 고장력 볼트에 대한 또 이렇게 사항들이 쭉 나오는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사항을 다 읽어보시면 돼요.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일단 큰 것부터 잡아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까지 읽어보시고, 자, 문제 2번. 도막방수공법 시공 및 품질 관리 방안. 결국은 이제 시공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방수공법의 습식에서부터 도막, 멤브레인 쭉, 시트 다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도막방수공법 시공 및 품질 관리 방안이니까 도막방수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답안 형성해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방수 재료가 이제 안내가 되고, 왜 서브 대제목으로서 방수는 재료가 중요하죠. 모든 재료가 다 중요하지만 재료는 시방수에 다 적용을 하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재료가 용제형, 유제형, 에폭시기에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 서브 대제목으로서 보고 넘어가고, 그다음 방수 재료의 특성, 이 조건 제시 문제에 어떤 그 출제 의도가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출제 의도를 파악을 했는데 재료가 관한 문제가 꼭 거론이 돼야 되죠. 왜? 재료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거니까. 신율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뭐 시멘트 액체 방수는 콘크리트에 무기질 재료를 쓴다든지, 또 골조의 추정성을 따르고 있는 교량 상판이나 옥상 같은 데는 시트를 한다든지, 그 재료 특성이 무척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를 도움을 두고자 핵심 대제목 가기 전에 다리를 놔줄 수 있는 서브 대제목을 이렇게 배치해놨죠. 그럼 채점하기도 좋죠. 교수님 궁금한 걸 다 풀어주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핵심 대제목인 도막방수공법 시공 및 분열 방안. 자, 도막방수공법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나열을 하는데 이때는 분량을 늘려라. 늘리는 거는 아이템 늘려라. 당연하죠. 쭉 기후조건 파악, 철저한 바탕 처리, 바탕과의 밀착, 룹 드레인 주의 보강. 늘 들어봤거나 여러분들이 실생활에도 접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놀면서 기술사 공부하기라는 용어를 써봤는데, 늘 집에 가서나 어떤 문제가 걸렸을 때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저게 왜 저렇지? 문제점 원인 대책. 자, 다시 얘기합니다. 문헌대, 문제점 원인 대책. 이걸 머리 달고 다니면은 그게 다 문제입니다. 그럼 문제점 뭐가 문제일까? 재료가 잘못됐나? 시공이 잘못됐나? 다 제대로 해놨는데 사용자들이 유지관리 잘못했나? 이런 관점. 그럼 재료는 뭐가 구성되어 있지? 눈에 보이잖아요. 그거를 분석해 보는 거죠. 그리고 책을 보면 어떻게 된 건지 쏙 들어와요.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아니, 다른 게 할 게 많은데 그것만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빠르다. 그리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미가 붙습니다. 아는 재미. 자, 또 보겠습니다. 늘 건축인 옆에 와 있으니까요.
자, 그다음 이제 원 답안 들어갑니다. 아이템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기후 조건 확인. 아이템 많을수록 좋죠. 이게 핵심 대제목이니까. 철장 바탕 처리, 땅과 집적, 룹드레인. 방수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재료와 바탕 처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재료와 바탕이 붙여서 시공하는 것이 많으니까 그 붙임 무게가 잘못되면 그거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안 붙이는 방법도 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바탕 접착은 부분적이든 전체적인 거든 대부분 붙여져야 되니까 바탕 처리가 잘못되면 하자에 직결되니까 그런 것이죠. 그 재료가 잘못되면 또 하자와 직결되니까요. 또 유지성이 떨어지고 중요한 건 재료와 유지가 있다. 그런 것들이 답안에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 그런데 평소에 이렇게 생각해놓으면 답안 작성이 편해진다 이런 얘기 하고 있었죠. 자, 그 다음 계속 진행돼요. 파라페 벽체 담보 실링, 이음부 처리, 담수 테스트 설치, 그 다음에 자재 보관 및 검수 철저, 양생 관리까지. 어렵지 않죠? 아니 어려운데 뭐 어렵지 않나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한 두세 번 반복하면요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반복이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읽기 반복, 입력이죠. 쓰기 반복, 출력이죠. 되뇌이기, 간접 출력. 쓰기는 직접 출력, 이건 간접 출력. 간접 중 속도도 빠르고 애니웨어 어디에서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쓰고 있는 속도가 중요한데 떠오르면 쓸 수 있다. 그래서 떠오르면 이제 모의고사만 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의고사부터 무료잖아요, 무료. 정규반 1년 하면 모의고사 무료. 와서 열심히 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시험장에 가면은 모의고사 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진다.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문제점을 필터링 할 수 있다. 그냥 모의고사반에 이제 와서 많은 참석도 하고 저랑 같이 많은 걸 부딪히면서 이렇게 많은 또 합격자가 이렇게 배출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놓고 이제 결론 또 보죠. 결론은 아까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앞에 중요한 핵심 사항들을 간단하게 재탕이다. 재탕이라는 개념은 수월합니다. 앞에 있는 거를 핵심을 잡아 쓰는 거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새로운 걸 창출하려면 그거 쉽지 않죠. 모든 문제를 다 결론 쓴다는 거는 어떻게 그걸 다 디자인할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실제로 볼까요? 도막방수는 시공상 우수하며 재료가 저렴하여 많이 시공되고 있다. 특징에서 나왔거나 또 그런 문제가 되겠죠. 앞에 그 재탕이라고 그랬어요. 재탕 안 하면 또 머릿속에 있는 걸 쓰면 되죠. 공부할 때 공정별로 준비하시라고 그랬잖아요. 방수해봐야 한두 문제니까. 방수 출제되면 나는 결론은 이걸 강조해야 되겠다. 그럼 문제에 맞게. 그러니까 변동성이 있으니까 문제에 맞게 하되 없으면 공대, 공통대 제목, 공정별로 정해놓으십시오. 그럼 답안 디자인이 편하고 채우기 편합니다. 그 다음에 도막 방수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는 시트 방수와 도막 방수를 복합한 복합 방수를 많이 쓰고 있다. 실제 그렇죠? 둘 다 기출 문제인데. 자, 문제 3번 볼까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더 집중하시면 될 것 같은데 3번 콘크리트 공사 후에 시간 경과에 따라 나타나는 이것도 이제 어떤 제한적인 조건이 좀 붙어 있죠. 나타나는 균열을 잘 보십시오. 전, 후, 및 내구성 균열을 구분하여 균열의 원인 및 대책을 이제 적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원인 및 대책은 여러 번 출제되는데 요즘 트렌드가 이렇게 제한 조건을 또 한 번 더 주는. 근데 그게 어렵냐?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답안은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원인 대책이 어떻게 다 다를까요? 기본은 같죠. 단, 전, 중, 후가 있다는 것도 이미 공부하셨잖아요. 수업도 했고 교재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늘 체험해서 실무로 갖고 있는 것들이니까 경험상으로도 쓸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쓰려고 하니까 부담인가? 그러니까 공부할 때 처음부터 이런 마인드를 갖고 뇌에 항상 습관화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중요한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구분하여 적어 보겠습니다. 경화전 균열의 원인 딱 적고 여기 그림까지 다 해놨죠. 경화전은 굳기 전이니까 증발 속도 또 블리딩이 뭡니까? 입경차, 비중차에 의해서 무거운 거는 떨어지고 가벼운 거는 뜨면서 어떤 자료는 떨어지고 중량이 무거운 거, 어떤 거는 또 이물질이 있어서 비중이 1보다 작은 것들은 물보다 작은 게 뜨겠죠. 그래도 콩으로 물속에 있는데 그래서 또 뜨면서 어떤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그래서 순일성을 했잖아요. 블리딩이 지금 많이 출제되었는데 원인은 소성 규칙균이다. 소성은 콘크리트가 마르면서 생긴 수축을 말하죠. 특히 블리딩 속도가 굳는 속도보다 증발 속도가 그러니까 더 커버리면은 이렇게 증발 속도보다 어떤 경화 속도의 차이를 따져 봤을 때 증발하자마자 바로 넓은 면에 고온, 다습에 바람이 심하게 분 날은 표면을 올라가자 물이 바로 굳어버리는 그러면서 증발 속도보다 더 빨리 경화되면서 그게
문제가 생기는 소성 수축전이 생기는 거죠. 발음까지 안 되는 현상이죠. 속도와 굳어지는 속도의 문제다. 블리딩은 하자를 발생시키는 요인 중 하나니까 여러 번 주제가 됐죠. 치마균열, 아까 굵은 골재는 2.7톤 정도, 그다음에 모래는 1.6톤 정도가 되죠. 시멘트 페이스는 1.3톤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비중이요. 2.6톤 정도, 2.6, 2.7 정도라고 그랬으니까 굵은 자갈이. 그리고 장골재인 모래가 1.6톤 정도, 입방내당으로 비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중량. 근데 시멘트 페이스가 1.3 정도 됩니다. 자, 이 정도 되니까 제일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모래가 천천히 떨어지고, 페이스트는 약간 적게 떨어지고, 속도가 늦게 떨어지고, 그리고 블리딩 이런 것들 깔아앉으면 또 가벼운 것도 뜨니까 가라앉고, 떨어진 것도 제로 분리가 돼버리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치마균열이 여기에 해당된다. 입경차, 비중차도 있죠. 입경이 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떨어지는데, 이렇게 입경이 크면 내려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굵은 골재, 둥근 골재를 입형의 골재를 써라 그랬잖아요. 편석 이거 쇠석에서 많이 발생하는, 그렇다고 참 어려운 얘기인데 심한 쇠석은 편평한 거는 아예 골라내잖아요, 공장에서. 자, 그다음에 경화 전 균열의 대책 중에서 소성 수축 균열에 대한 거, 이 앞에 원인에 대한 걸 대책을 각각 세우는 건데, 거의 콘크리트는 대책이 재료, 배합, 시공, 유지 관리입니다. 재배식으로 간다. 그 다음에 설계상이 하나 더 있겠죠. 설계서 따져야 되니까 재배식으로 간다. 원인 대책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누구나 해. 그러니까 우리는 차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방기 대책을 이렇게 맞춰올 게 아니라 이게 방기 대책인데, 또 생기면 처리 대책을 하시라고 얘기 들었던 겁니다. 이제 제대로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재료, 배합, 시공이 뚝 나오죠. 말은 하지 않아도 골재 재료, 시멘트도 재료, 혼화재도 재료, 그 다음에 이제 시공 또 대책, 유지관 대책이 나오겠죠. 우리 교재에 여러 문제가 나와 있어요. 한두 문제도 아니고. 치마균열 아까 원인이라고 그랬는데, 대책은 또 치마균열 대책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여기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읽어보시면 돼요. 자, 다음에 아까 또 세 번째 조건 제시인 경화 후 내구성 균열의 원인, 경화성 내구성 균열의 원인, 경화 후에 아까 균열 전을 얘기하고 있죠. 굳기 전이라고도 하죠. 굳기 전, 또 경화 전, 그리고 굳은 후를 경화 후라고도 하고 굳은 후라고도 하고. 그래서 굳기 전 콘크리트죠. 경화 전 콘크리트의 균열 원인 대책, 아니 어떤 거는 굳은 후에 원인 대책, 이렇게도 출제되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놓고 이게 이제 경화 후 내구성 균열의 원인 중에 건조수축, 탄산화수축. 탄산화수축은 아까 중성화에서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 이게 시멘트 풍화라고도 하고 백화, 다식이 똑같아요. 같은 문제다. 그리고 콘크리트 고드름, 순수하게 우리나라 말인데 콘크리트 고드름도 같은 현상, 즉 고드름, 콘크리트 고드름 표준어입니다. 제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콘크리트는 저항 광물이기 때문에 자갈을 깨다가 시멘트로 붙였습니다. 붙이는 강도는 센데 인장 강도는 약하다. 붙여놨기 때문에. 그리고 콘크리트 고드름은 자연석, 석회암 동굴에서 발생하는, 그거는 자연석에서 발생하는 종유석이 되는데 이쁘긴 하던데, 인조 화강석인 콘크리트에서 발생하는 저항 광물에서는 이게 백화 현상으로 흘러내리다가, 백화는 하하형 고해물질 CA, CO3라는 걸 남기고 이게 백화 하얀 꽃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쭉 흘러내리다가 고드름이 발생합니다. 왜? 아까 백화식에 보면 물이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물이 증발하면 그만이죠, 여름에. 겨울에는 내려오다가 고드름 돼버리면, 이게 종유석인데 인조석이든 종유석이라고 하지 않고 고드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흉기입니다. 흉기. 떨어지면 사람을 다치게 하니까. 그리고 이 물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안에서 나온 거니까 아까 최적이 줄죠. 콘크리트 안에서 나온 건데, 배합에서 뭐 어떻게 해요? 가스를 먹고 탄산 칼슘을, 이게 탄산 칼슘 반응, 탄산 칼슘은 수축 반응입니다. 왜? 물이 나와서 물이 빠져나오면 콘크리트 안에서 나왔다는 얘기인데, 없던 물이 왜 나왔어요? 가스 먹고 반응을 해서 하얀 고해물질 탄산 칼슘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탄산 칼슘 반응인데, 왜 수축 반응이냐? 물을 동반해서 물을 형성했고 물이 빠져나오니까 체적이 줄죠. 수축표 균열이죠. 철거는 반대편에 팽창표 균열이죠. 왜? 철거는 2.6배 팽창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둘 다 안 좋죠. 수직이 팽창이 어차피 균열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 자세한 것들은 책에서 또 수업 하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요. 수업 시간에 또 계속 진행될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게 대책을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문제죠, 저거. 여러 문제가 발생이 되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내구성 균열의 대책. 지금 대제목을 그대로 갖다 적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요소라고 그랬다. 그 다음에 건조수축, 탄산화수축 계속 하고 있죠. 이 문제는 균열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를 상당히 깊이 들어가 있는, 정말 전문성 있게 요구하는
이런 답안을 요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쉽게 보기에는 그냥 균열 대책 보이지만 대책까지 보이지만 늘 했던 그것과 달리 경화 전 후로 구분해야 되고 대책도 약간은 신경을 써야 되는 답안이 될 수 있죠. 이런 답안은 선택할 때도 그렇고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쓰는 동안 계속 신경 써야 되는 이런 거를 동반해야 될 것 같다. 훈련을 습관화 시켜야 되겠다. 자, 문제 4번. 이제 알루미늄 창호의 부식 원인과 방지 대책인데, 아니 철에 대한 금속인데 철이 있고 이제 알루미늄이 있는데 철은 늘 철 성분이 많으니까 철을 뺀 비철 금속 많이 쓰는데 비철 Fe를 뺀 그 비철도 많이 쓰고 있고 또 특히 알루미늄도 금속은 금속인데 이거는 금속 성분이 없는, 그러니까 참 좋은데 이거는 방식, 이것도 부식이 돼요. 그래서 이게 대한 부식 원인과 대책인데 철이 아니라 제한 조건이 알루미늄의 창호라는 거, 이런 거는 이 관과에서는 안 될 것들이죠. 근데 간과를 안 해도 같은 답안이 될 수가 있으나 아닌 것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런 거는 직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알루미늄 창호의 부식 원인 및 방지 대책에 대해서 볼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알루미늄 제로에 대한 문제니까 출제 의도를 알고 얼른 단열 창호 요구 성능부터 딱 이렇게 적고, 왜 결로에 의해서나 또 이런 것도 부식이 생기니까 중간에 다리를 놔줄 수 있는 채점상 유리한 흐름 잡기 위한 서브 대제목도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적대 분량은 작게, 핵심이 아니니까. 자, 다음에 이제 핵심 대제목 여기 나와 있죠. 핵심 대제목은 또 아이템 쭉 늘려놨죠. 더 늘리려면 아이템 더 늘리면 되죠. 또 아이템 좀 더 늘리면 되죠. 여기도 첫째는 중제목인 아이템, 이걸 아이템이라고 그러는데 중간 대제목 아이템부터 늘리고, 그 다음 대제목 하나 더 늘리면 더 빨리 늘리고 줄고 할 수 있죠. 쉽죠. 쉬우나 알고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직접 해봐야 되죠. 시험장에서 하면 됐죠. 그러니까 모의고사 하는 거죠. 왜? 필터링 한다는 개념이 시험장에서 나에 대한 특성을 걸러보는 거죠. 내가 글자가 느리다 그러면 글자 키워드 적고, 그래도 내가 글자가 느리다 그러면 그림을 그리고, 나는 글자가 좀 못났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글자를 줄이고 키워드식 공부를 더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림을 좀 그려보겠다라든지. 그런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죠. 글자 못 적고 느려서 불합격한 사람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경험상 거의 없었습니다. 공부만 하면 된다. 하지 않고 하는 게 첫째 문제니까. 자, 부식 원인 대책인데 아까 간과하면 안 돼요. 알루미늄이라는 말을 딱 적어 놓은 거죠. 그럼 여러분도 기억을 하면서 쓸 수 있으니까요. 그렇고 이제 구태 내용을 한번 샘플로 볼까요? 이종 금속 간 전이 부식, 몰탈의 접촉 부위. 이런 건 쉽지 않아요. 이런 건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목재 접촉 부위나 결로, 시공지 혼집 발생, 환경 오염. 근데 읽어보면 다 이해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양이 많다는 거지 어렵지 않다고 했잖아요. 계산 문제가 아니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지 대책 있죠. 여기도 처리 대책 있으면 좋아요. 방지 대책은 항상 처리 대책. 왜? 원상태 복구해야죠. 왜? 이제 방지했는데 그래도 녹이 슬면은 녹을 보수보강해서 아니면 보수를 하든 바르든 어떻게 처리를 하든 계속 그 녹슨 부위를 처리를 해야 되는 걸 처리 대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방지 대책에 원인을 보시면서 이제 답안을 작성하면 되는데, 사춘 몰탈의 또 몰탈의 염화물 혼화제 금지, 또 함수율 10%의 목재를 사용하고 알루미늄 복합 피복 나와 있죠. 딱 처리 대책 이제 제가 딱 넣어놨어요. 이거는 벌써 다른 사람 방지 대책 끝날 거를 이 제목 자체 하나가 1, 2점을 쉽게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왜? 없으니까. 다른 사람은 오니 방지 대책만 적었는데 이 수험생은 처리 대책까지 적었으니까 이 자체가 점수라고요. 1, 2점은 당락을 결정한다고 수업시켰습니다. 이런 개념을 갖고 하면은 나의 점수 해결한다고 그랬습니다. 한 5번 얘기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처리 대책, 터치업, 흠집 심한 경우 교체. 이게 어렵나요? 지금은 어려울 줄 모르나 쉽죠. 공부할 때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의식을 가지고. 답안 차별할 수 있다. 차별하는 대제목 차별할 수 있다. 중제목 차별할 수 있다. 제목 차별합니다. 굉장히 좋죠. 왜? 제목으로 채점하니까. 그래서 전문성 있게 현장 실무 냄새 나게, 경험 냄새 나고 다 좋죠. 기술사 좋은 답안 이론과 실무 냄새 나는 답안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이론은 너무 외운다는 인식이 적용할 수 있고, 왜? 다 똑같으면 안 되죠. 채점자는 거의 똑같은 걸 채점하고 있어. 그런데 없는 대제목이 있거나 실무 냄새, 현장 냄새, 경험 냄새 이런 거 나면 읽어보고 괜찮네. 이게 점수다. 이게 살아있는 답안이다. 현장감 있는 답안이다. 현장감 말로 현장으로 적을 수도 있지만 그래갖고 효과 떨어지고 실제로 느끼게 하는 거죠. 자, 문제 5번. 최근 건설 현장이 고층화, 대형화. 일반적인 얘기죠. 현재 트렌드입니다. 그 중에서도 거푸집의 안정성 검토가 중요시되고 있다.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트렌드는 기술과 가설이 어우러진 거라고 했는데,
초고층의 뭐 비계 붕괴 방안이라든지 초고층 흑막이 초고층의 양생 방안, 초고층과 기술적인 문제가 어우러진 것들이 트렌드입니다. 특히 가설입니다. 초고층과 지진, 초고층과 가설, 초고층과 뭐 관리 기법, 예를 들어 AI를 이용한 초고층의 어떤 뭐 드론을 이용한 또 뭐 이런 거, 아까 로봇을 이용한 초고층의 시공 방안이라든지 위험하고 이런 것들 또 오래 걸리는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출제 트렌드를 이루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고요. 여기에 이제 동발의 붕괴 메커니즘을 출제 의도에 맞게 딱 적어놨죠. 그래서 핵심만 딱 맛을 던져놓은 거죠. 거푸집 설치 시 안정성 검토 절차, 거푸집 붕괴 원인 방지 대책. 늘 거푸집 붕괴 원인 방지 대책 됐다가 지금은 트렌드가 이렇게 간다. 네, 감 잡으셨죠? 완전히 잡으셨을 거예요. 여러 번 이런 문제 출제되었으니까요. 특히 이번에 그런 게 좀 많았습니다. 네, 동발의 안정성 검토 플로우를 딱 적었죠. 플로우는 좋다. 이걸 늘릴 때는 아까 종배열한다고 그랬습니다. 종배열하면 뭐가 좋으냐? 타반이 확 늘어나고 분량이 빨리 시간을 채울 수 있는. 그래놓고 이게 공간 없을 때는 미드선 꺼놓고 설명 부전 설명 좀 하면 공간이 없어지죠. A4지 기준 잡았을 때. 자, 그래놓고 이게 이제 원인은 읽어보시면 돼요. 아주 쉬워요. 붕괴 원인, 자 대책은 이제 읽어보시면 돼. 여러 번 출제되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결론도 아까 앞에 부분을 강조하는 걸 재탕하면 된다. 자, 마지막 문제 6번 볼까요? 건축물의 지하 공사 중에 제한 조건이 지하 공사 중에 거의 다 붙어 있어요. 이걸 인식해야 된다. 흙막이 주변 인접 건물 등에 대한 계측 관리. 아까 이런 유사한 문제가 출제됐는데 이번에는 계측 관리죠. 이게 이제 키워드입니다. 이게 조건 제시 계측 관리다. 계측은 어차피 공부해야 돼. 왜? 공통 대점으로 통호사에 출제되면 거의 계측은 들어가고 철콘 뭐 토목에서도 마찬가지. 교량, 댐, 항만, 하천 다 있어요. 계측은 공정별로 전부 별도 공부해 놓으십시오. 꼭 출제됩니다. 안 출제돼도 답안에 공통 대제목을 형성할 수 있고 핵심 대제목을 도와주는 것은 계측 관리 시스템이 제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계측 요령에 대해서 여기 맛보기로 딱 답안 흐름 잡아주었고, 그 다음에 시스템 플로우 차트로 전체를 채점하는 입장에서 볼 수 있도록 얘기해. 근데 이게 어렵냐? 아니에요. 사전조사, 설계, 시공, 계측 분석, 안전성 검토해가지고 오케이 되면 이제 계속 진행하는 것이고, 다시 또 검토해야 되겠죠. 이게 얼마나 쉬워요. 그 다음에 완료. 그러면 플로우 계측 잡을 때는, 아니, 어떤 플로우든 순서 잡을 때는 처음에는 사전조사 들어가고, 마지막엔 완료, 검토, 이런 거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럼 중간 몇 개만 해놓으면 쉽게 공부를, 윤곽을 잡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측할 항목은 제대로 공부하셔야 되는데, 각각에 대해서 항목을 이제 적용을 해야죠. 계측에 대해서 계측 위치별 종류 및 특징을 논하시라든지, 계측 위치 도면을 그려놓고 설명하라든지, 이런 문제는 유추해서 파식 문제 날 수 있죠. 그러나 이렇게 공부해 놓으면 이거를 분석해서 뜯어서 공부한다고 그러는데, 뜯어서 공부해 놓으면 어느 문제가 나와도 작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진동기 항목은 우리 교재 그대로입니다. 지금 교재 얘기하는 거는 정말 교재 그대로 스크랩 붙인 거예요. 지금 보면 알잖아요. 교재. 야, 근데 이번에는 교재에서 더욱이 출제가 많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것들이 상당히 적용이 많이 되었어요. 안 적용된 것도 있지만, 그러면 강사들은 흐뭇하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흙막이 계측, 지하 수익 계속 나오죠. 계측은 우리 교재에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주변 집안, 공공 매설물. 근데 아까 계측 그냥 계측이 아니고 조건 제시를 꼭 여러분들 눈여겨 파악을 하셔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지하 공사 중에 계측기 유상. 자, 보십시오. 우리 모의고사를 오신 분들 대부분 보면은 약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계측 주의사항 이렇게 적어요. 근데 이게 아까 조건 제시가 없어도 단기 합격자나 고점자, 고수들은 이렇게 적어줘요. 건축물 지하 공사 중에 계측 주의사항. 전문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꼭 이렇게 적어야 돼요. 왜? 문제에 제한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안 적어도 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적어놓은 답안이 있어빌리티하고 전문성이 있어 보인다니까요. 자, 그럼 채점 해볼까요? 채점 입장에서 여기 유상인데 종합 모식도가 딱 나와 있고, 이런 모식도로 승부를 걸어버린 겁니다. 어차피 해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종합 대책 아니면 계측, 실시, 아니면 계측에 출제되면 또 이렇게 딱 해놓고 이거 보고 적는 거라니까.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정답에 고수들이 그걸 설명 없으니까 그림 편해졌어. 왜? 그림 보고 하나씩 보고 적는 거예요. 여기 요소들을. 이게 좋은 답안이다. 그런데 거꾸로 먼저 글자를 적고 하면 공간에 여기다가 배치도 조잡해지고 계획성이 없어지고 답안이, 그러니까 좀 허해 보이고 안 되죠. 차별할 수 없다. 그리고 중요한 무게감이 없어진다. 뭐가 흘렁거리면 답안이 점수를 많이 안 주려고 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유의사항도 주의사항이 아니라 유의사항 그대로예요. 만약에 주의사항이 출제되면 주의사항을 또 적어야 되겠죠. 그건 너무 쉬워. 그러나 조심해야 된다.
자, 그래서 결론 이제 보시면은 예, 앞에 주요 내용을 조건 제시나 출제 의도에 맞게 핵심 사항만 적는 거다. 그래야 채점자가 실점하면서 핵심 다 들어와 있네. 간단하지만 한번 볼까요? 계측 관리에 의한 안전 확인 및 예측이 가능하므로 경제적으로 안전한 시공을 할 수 있다. 계측이 목적이잖아요. 출제 의도고. 또 성실도가 계측 시행 결과의 성패를 좌우하며 계측 관리에 대한 과감한 인식 전환과 예측이 개발이 필요하다. 계측 개발 필요하죠. 지금 수입에 많이 의존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도 많이 이제 개발한 단계에 물론 와 있죠. 자, 여기까지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또 그리고 여러분들 늘 막히면서 고충하는 그 고충을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20년 이상 강의를 해온 우리 수험생들을 통해서 또 주변에 공부하는 사람을 통해서 장기간 어떤 강의를 통해서 몸에 터득하고 깨우쳤던 것들을 정말 열성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기회를 마련해서 저도 흐뭇합니다. 그리고 이 일정을 가지고 합격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시작하신 분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계속 틀을 갖춰야 된다는 거. 그 여러분들이 고충을 실제 답안 작성 시 공부할 때 그렇지 실제적인 문제점을 거론해 봤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부산 건축토목학원과 종로기술사학원은 같은 학원입니다. 그러니까 연계가 당연히 되죠. 여기서 발령이 나면 서울, 경기, 대전권에는 그렇게 가시면 되고, 또 거기서 발령나시면 우리한테 오시면 되고요. 언제든지 같이 연계가 되니까 남은 기간만큼 그대로 가는 건 저희 학원 체제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간절한 바람을 말씀드리고 마치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응시한 분들, 또 과거에 지금까지 계속 공부하시고 내가 진짜 힘들다, 포기해야 되나, 그런 분들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포기하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해놓은 거는 다 써먹을 수 있고, 다 여러분들 합격자들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뛰어넘으면서 합격으로 넘어갔으니까 이미 채굴을 하는데 수천 통의 버럭을 치고 난 다음에 1톤의 금을 생산한답니다. 근데 생산하기 일보 직전에 왔는데 여기서 안 간다고는 그건 너무 안타깝죠. 이거를 계기로 삼아서 꼭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적자 생존이 우리 합격의 지름길이다. 아까 얘기했죠. 다연의 적자가 아니라 적는 자만이 합격할 수 있다.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안 적으면 합격할 수가 없죠. 속담이 있던데 부파만 지파참이라고 하는데 중국어로 부파만 지파짠이라고 하던데요. 이거를 느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늦으면 안 짜죠. 느린 것을 두려워할 파 두려워하지 말고 멈추는 것, 멈출짠, 멈출참, 좀 우두커니 서 있다 이런 뜻인데 멈추는 걸 두려워하라.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좀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슴속에 새기셔서 꼭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영상 듣는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